흔히들 예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술가의 창조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별로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는 오직 직접 다녀온 사람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이 가지고 온 외국 물건과 그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영향을 끼쳤죠. 당시의 문화 전파에는 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거나 현재의 안정을 지켜준다면 다른 지역 신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신상을 가져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예술가들은 배를 타고 도착한 신상을 본따 만들어 널리 퍼뜨렸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만든 신상은 원작 작가에게 허락을 받거나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고 복제했으니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위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문명도 모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로마의 모든 예술적 기술은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는 그리스를 모작하면서 점점 자신들의 예술을 만들어 나갔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명은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피카소는 그의 동료 조르주 브라크의 작품을 모방했고 그들 역시 선배인 폴 세잔의 작품을 모작하면서 큐비즘을 창시했습니다. 나쁜 미술가는 베끼고 좋은 미술가는 훔친다 라고 피카소가 말했듯이 미술의 역사는 모방과 속임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모방하는 과정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술은 많은 부분이 모방과 답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사진을 그대로 찍어 유명해진 리처드 프린스라는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생 파나마 출신의 리처드 프린스는 남의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 예술가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작가로 미술대학을 나오지도 사진을 전공하지도 심지어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1973년 뉴욕으로 이주한 후 주간 타임지 도서관에서 잡지 스크랩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지에서 잘라낸 광고 사진을 그대로 다시 찍어 카우보이라고 이름 붙여 자신의 작품이라며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200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 우리 돈 약 14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고 당시 사진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후 프린스는 자신의 오리지널 작업보다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는 표절 방식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2008년에는 카리우라는 프랑스 사진작가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프린스가 자신의 작품 일부를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카리우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프린스는 카리우의 사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작을 변형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2년 반 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프린스의 행위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판결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법원은 예술가의 선택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프린스는 그 작품으로 짭짤한 수익을 거두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만든 작품으로 무려 1,048만 달러, 우리 돈 약 12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진작가 카리우는 프린스의 무단 도용 때문에 자신의 사진은 팔 기회조차 놓쳤다고 하네요. 심지어 2015년에는 타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시하고 판매해 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린스가 한 것은 고작 사진 아래 캡션을 새로 쓴 것이라고 하네요. 프린스는 차용과 도용,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을 소재로 삼아 작업하며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유명 갤러리인 가고시안 갤러리를 등에 업고 최대한 벌금을 깎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고,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과 표절의 경계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프린스는 예술계엔 심판도 없고 룰도 없다. 그게 예술의 문제다. 하지만 그건 예술계의 엄청난 이점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풀어나가야 할 질문을 던지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프린스의 행위는 창조적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한 모방과 답습의 과정일까요? 아님 표절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